저는 그림을 찍기 위해서 거울로 인사를 드립니다. 장마철이 이제 뭐 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 대비를 못한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제 장마철에 기온이 덥지 않기 때문에 큰 거의 한 200평 되는 그 창발 C동은 현재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냉난방을 하기도 이제 세입자한테 전기세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로 이제 시원할 때 야간이라던가 비가 올 때 그 내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떴을 때는 선풍기를 돌려도 땀이 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비 올 때 거기 그러니까 바닥 정리라는 게 벽화라는 게 벽에 세웠다가 바닥에 눕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바퀴가 달려야 돼요, 작업대가. 그래서 벽화를 바닥에 깔 때는 바닥을 싹 비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바퀴를 150개에서 200개를 사서 작업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C동 내부에 바퀴가 달려서 움직일 수 있는 작업대, 물감대 뭐 등등 포함하면 한 40개? 근데 그 40개가 바퀴가 4개씩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60개 정도 바퀴가 있다. 그걸 썼다. 그리고 이제 좀 재활용한 바퀴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벽화를 높일 만큼의 바닥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동안 거기 정리하고 청소하느라고, 왜냐면은 약 1층 공간의 3분의 1을 임대를 주니까 거기서 느슨하게 있던 것들이 한 동으로 다 모이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운신할 공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퀴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떼어낸 그 아연각 물바지 그걸도 다 잘 재활용을 했고, 그래서 아직 영상에 안 보여드린 그 물감대 선반하고 200호 작업, 그러니까 큰 이젤을 하나 만들었어요. 200호 이젤을. 그거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대야인데요. 지금 에어컨 돌리고 있습니다, 방에서. 그래서 태양을 1차 작업을 해놨고 2차 태양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각 사주 구성에 맞게 색 컬러를, 남도 육성하고 이제 유성의 컬러를 정했고, 이제 오늘은 태양이 이 영상에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그냥 물감으로 하면 저 마띠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을 약간 타게 되는데, 물을 타서 저거를 계속 하다 보면 기포가 생겨요. 그래서 약간 뭐 기포가 태양의 흑점처럼 생각하면 되지만, 이제 저는 기포를 없애는 편이에요. 이 약간 영상에서 살짝 보이는데 그 공포 자국 같은 게 있어요. 기포가 안 터진 게 있고, 안 터진 거는 볼록하고 터진 거는 약간 공포 자국 같고 그래요. 근데 이게 태양을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쑤시개 같은 걸로 다 터트려요.
그 거품을. 근데 이게 천천히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눈에 띄는 건 다 터트린 이유인데도 이제 그러니까 그 마르기 전에 상당 부분 기포를 없애죠. 상당 부분 없애고 났는데도 상당히 또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다가 그 태양의 홍염의 결을 따라서 물감 두께를 더 입히면서 이제 진한 물감이나 약간 다른 색깔로 이제 같은 계열의 다른 색으로 이제 이렇게 추가 붓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태양 그 남두 육성은 그냥 뭐 오늘 그릴 수 있는데 유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컨디션 좋을 때 그려야 돼요. 그게 딱 한 획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제 몸을 느껴야 돼요. 아 오늘 이거 잘 나가겠다. 오늘 해야지. 그러니까 태양도 오늘 태양이 그리고 싶다. 그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게 다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게 이 화가의 붓질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잠재의식 저에게 있는 그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근육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전부터 얘기했지만 꼭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보통은 자기 의도보다 더 잘 나온다. 그래서 나의 그림은 나보다 영리하다라는 말을 그 독일의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했다. 그 명언이죠. 그림이 나보다 영리하다. 그림이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소설가들이 소설을 쓸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스스로 나를 이끌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태백산맥의 그분 제가 강의 들었을 때 조정래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등장인물들이 막 나타나서 나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막 이러고 정말 재미있는 아마 인터뷰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강의를 직접 들었으니까 저기 벌교 쪽에 태백산맥 문학관 그 강의할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오픈하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일랑 선생님 그 암벽화 돌로 만든 벽화가 있어요. 벌교의 그 태백산맥 문학관에 가면은 어쨌건 그래서 이게 내가 오늘 유성을 그릴 수 있는 컨디션인가, 내가 오늘 태양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거를 제가 진단을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 하는데, 물론 마음을 먹으면, 즉 이 마음을 먹는다는 거는 이제 독촉을 받았다는 뜻이죠. 마음을 먹으면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는 있는데 그게 붓질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전체적인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부족해지냐면 자유로움이 부족해져요 그림에서. 그리고 이제 그 기치료사님의 의견에 의하면 그림의 기도주로 든다. 그림에서 나오는 제 태양에서 나오는 특히 어떤 치유의 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가 심리적인 압박감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꺼번에 완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거 뭐 물감이 마르는 시간 때문에 딱 3일이면 완성할 수 있는데 그게 일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내가 오늘은 유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뭐 그런 이제 때가 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계절을 좀 많이 타기도 하고. 참 고양이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네. 그래서 고양이를 이제 이 눈의 색깔을 보고서 이제 입양을 한 건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사료를 먹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사료 공급 장치가 이제 가능하니까. 얘가 지금 한 달쯤 됐습니다. 한 달. 그래서 고양이를 다시 키워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일단은 제가 10살 이전에 어렸을 때 제 주변에 고양이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시골은
쥐 때문에 고양이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항상 한 마리 이상은 있어요. 두 마리가 있을 때도 있고, 자기 집 안에 집 고양이가. 그래서 그냥 가족이었죠. 어렸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공부하는 책상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책상 밑에서 고양이가 쥐를 먹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좀 징그러우실 건데,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방에서 쥐를 먹고 있고, 저쪽 오른쪽에는 그게 뭐냐면은 쌀이대 그걸로 짠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 고구마가 들어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불렀고, 감자를 북감자라고 불렀어요. 고구마가 있고, 겨울이 되면은 방 안에 걸레가 꽁꽁 얼어 있고 얼마나 방 안이 영하야. 그냥 집 안이 영하였어요. 방 안이 아랫목 이불 속만 따뜻하고, 그런 완전히 초가집인데 지붕만 뭐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 해놓은 뭐 이 정도의 집이었는데, 기와집도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이제 이렇게 분가했죠. 분가해서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서도 고양이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정말 그 생존의 소리, 그러니까 아기가 젖 빠는 소리고, 제가 이제 고양이를 먹이면서 그 분유통을 빠는 소리 같은 거, 그 소리는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 뭔가 필사적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느껴지면서도 되게 귀여운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 젖병 빨 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할아버지 집에 살 때는 뽕나무, 그러니까 누에를 키웠단 말이죠. 뽕나무 잎을 썰어서 이렇게 작두로 썰어서 이렇게 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수많은 누에가 처음에 알 때부터 데려와요. 그러면 제가 누에가 자라는 걸 다 보는 거야. 그 알이 깨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누에 분양을 할 때. 그럼 조금만 박스에 가져와 이렇게. 그럼 알들이 막 있어, 이렇게 까만 알들이. 그게 이제 엄청나게 온 방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누에들이 이제 뽕나무 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완전히 서라운드로 들리는 거예요. 온 안방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소리가 뭐 어렸을 때는 라디오 소리도 없어요. 라디오는 이제 한참 후에, 제가 초등학교 한 3, 4, 5학년 됐을 때 어머니가 일할 때 라디오를 틀어놨던 것 같고, 그 전에는 라디오도 없어요. 그 TV는 나오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흑백 TV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집에. 그래서 그 누에가 뽕나무 잎 갉아먹는 소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징그럽지만, 고양이가 쥐를 먹는 소리가 있어요. 네. 그 소리. 그러니까 저는 고양이가 쥐를 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봤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건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는 거하고, 고양이가 쥐를 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 이제 동화책쯤 됐겠죠. 아니면은 방학 숙제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책상에 앉아 있고 제 책상 밑에서 쥐를 먹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제 그 정도로 친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일상. 근데 이제 트라우마가 뭐냐면, 그 쥐약이 좀 많았었는데, 쥐약 때문에 우리 토종 여우가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쥐약 먹은 쥐를 잡아먹어서. 그때 새마을운동 때 대대적으로 막 가끔 드라마에도 나오던데, 쥐꼬리를 하나 잘라오면 뭘 주고 얼마를 주고 막 이런 때도 있었고, 그 쥐를 퇴치 운동이 있었어요. 쥐와의 전쟁,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쥐약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쥐도 죽는데, 그 쥐를 먹은 고양이, 그 다음에 그 쥐약을 먹은 개가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반려견 묘를 저는 봤어요. 어렸을 때 그 쥐약 먹고 또는 쥐약 먹은 쥐를 먹고 막 걔가 막 신음소리 내면서 깽깽거리면서 결국에 못 살더라고요. 그 막 그때 막 병원도 없고 하니까 녹두물을 먹여서 토해내게 하고 막 이랬는데 걔를 살리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런 고양이와 아주 친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쥐약 먹고 죽어서 제가 직접 보통 고양이가 죽으면 유자나무 밑에다가 심어줘요. 뭐 그러면은 뭐 유자가 뭐 잘 된다나 뭐 그래서 아무튼 고양이가 죽으면 유자나무 밑에 심는다예요. 또는 이제 유자나무가 집에 없으면 할아버지 집은 유자나무가 없었는데 거기는 포도나무 밑에다가 고양이가 죽으면 이렇게 묻어줬어요. 저랑 형이랑 직접 구덩이를 파서 고양이를 묻는 거죠. 그렇게 쥐약 먹고 많이 죽었어요. 아마 4마리 정도 약 먹고 죽은 고양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고양이를 많이 키웠나 아시겠죠? 제가 10살 이전에. 그러니까 고양이가 일상이었고, 또 제가 이제 2004년 5년 경남 진주로 가서 칩거하면서 그 동네 고양이들, 마침 옆집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미 고양이랑 친해지기는 어려워요. 도망가니까. 근데 옆집에서 새끼를 한 5마리가 낳았는데 놀러 가면 제가 새끼를 들고 이렇게 눈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2005년 경이에요. 그래서 2006년에 눈동자의 우주 그림을 그리자 하고서 고양이 눈에 달을 먼저 그리자, 맨 처음 그리자,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2006년에. 그래서 그 옆집 새끼 고양이가 상당한 역할을 해서 그때 지금 현재 제 눈동자의 우주 그림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겠죠. 그때 딸과의 생이별을 해서 뭐 자주 울기도 했고, 그런 어떤 외로웠고, 그리고 뭐 그때 이제 다 망하고 가져간 책 3,000권, 그 책 3,000권 중에서 이렇게 책도 좀 골라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은 가져갔어요. 제가 망했어도 그 시골로 책을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책만 해도 한 트럭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게 탄생을 했는데, 제가 2가지 감성을 깨우고 싶은 겁니다. 10살 이전에 고양이랑 함께 살았던 감성, 그 다음에 2005년 그 외롭고 딸과의 그 생리별로 슬프고 그렇게 칩거하던 시절, 그 옆집 고양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 고양이의 눈을 관찰했던 그러니까 그 옆집 고양이의 눈은요 살짝 연두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첫 그림이 그 고양이의 눈 색깔이랑 비슷해요. 첫 그림이. 그러니까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고양이 눈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보던 고양이의 약간, 그러니까 완전 초록색은 아니었는데 연두색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두색을 살짝 더 진하게 해서 제 그림 1호 고양이 눈을 완성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고양이는 블루 그레이 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레이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고양이 눈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 약간 이런 색입니다. 이 빨간 유성 요 색이에요. 고양이 눈 홍채 색깔이 딱 요 색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분유 먹이면서 자세히 한번 봤는데 블루 그레이에 약간 갈색 실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꽃무늬처럼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참 이거 고양이 눈 모델로 굉장히 일단 저는 그 블루 그레이 그 눈 색깔이 좋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또 친하게 지내면서 그 어렸을 때 감성도 깨우지만은
실제 홍채를 관찰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예, 그래서 그 여러모로 그 피카소가 얘기했던 그 자기는 뭐 80평생 이게 한 84세인가 85세 때 했던 얘기예요. 나는 평생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10살 이전의 감성이 붓질에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 10살 이전의 감성을 깨우는 하나의 마스코트, 어릴 적 친구를 소환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델도 필요하고, 홍채 모델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이제 올해 좀 걔랑 이렇게 놀면서 눈도 좀 자주 관찰하고 하면서 뭔가 또 제 그림에 좋은 영향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써는